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6년 전부터 이미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문제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깜빡하는 게 늘었나 보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죠. 요즘 광고를 보면 참 요란합니다. 값비싼 기기 하나만 사면, 특정 영양제만 먹으면 치매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유혹하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뇌가 진짜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극을 자주 주는 단 3분입니다. 저는 30년간 인지 저하와 생활 두뇌 훈련을 연구해온 박사 박선우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수백 분을 직접 만나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나 비싼 장비보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작은 자극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뇌는 큰 충격 한 번보다 작은 자극 100번에 더 잘 반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미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약속을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며칠 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검사를 받으면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는 애매한 단계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단받기 전 6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면 뇌는 80세에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으로 내 뇌혈류를 깨우는 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3분만 다르게 쓰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셨어요? 혹시 대화 중에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진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을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3분을 10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기억력인가요? 집중력인가요? 아니면 판단력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불안해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거겠지 싶었는데요. 며칠 뒤에는 시장에서 거스름돈 계산이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커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원에 가볼까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검사 비용도 부담이고 혹시 치매 진단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셨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뭔가 이상한 건 느끼는데 병원 가기는 두렵고 그렇다고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거창한 방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입과 혀를 1분만 움직이세요. 점심 먹고 나서 손가락 교차 운동을 1분만 하세요. 저녁에 양치하면서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딱 이것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거의 안 걸립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 일을 바로 메모하게 되었다고요. 전엔 전화 끊고 나면 까먹었는데 이제는 바로 적는 습관이 생겼대요. 길을 찾을 때 불안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시장에서 계산하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 없이 단지 하루 3분을 다르게 썼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전조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일이 자꾸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주목해 주세요. 특히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어제 친구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런 최근 기억이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뇌의 기억 저장 회로의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해외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인지 저하 초기 단계부터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회로가 먼저 둔화되는 경향이 명확하게 보고되었어요.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최근 일만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9세 김하민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하민님은 오늘 약을 먹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확인하셨어요. 가족들이 먹었다고 말해줘도 10분 뒤면 또 물어보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본인도 불안해지고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약통을 확인하면 될 텐데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이럴 때는 즉시 메모하는 습관과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동시에 들여야 해요. 약을 먹을 때 소리내서 오늘 날짜와 함께 말해보세요. 오늘 10월 30일 아침 약 먹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잠들기 전 2분만 하루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뭐 했지, 점심에 누구 만났지, 저녁에 뭐 먹었지 이렇게 순서대로 떠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메모는 한 곳에만 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면 오히려 혼란만 커져요. 한 권의 노트나 휴대폰 메모 하나만 쓰세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일정 하나를 지금 소리내어 말해보시겠어요? 하려고 했던 일을 자꾸 잊는 경험도 위험 신호입니다. 불 끄기, 문 잠그기, 가스밸브 잠그기처럼 평소에 자동으로 하던 행동이 갑자기 비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 했나 안 했나 헷갈리기 시작하면 외출할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집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또 불안해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국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행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 실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68세 박영수님은 외출할 때마다 전기 콘센트를 확인하느라 약속 시간에 자주 지각하셨습니다. 집안을 몇 번씩 돌면서 확인하는데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 또 불안해져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외출 자체가 두려워지셨죠? 이럴 때는 문 앞에 출구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고정해 두세요. 가스, 전기, 문 이렇게 딱 3가지만 적어두는 겁니다. 외출 전에 카드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고 나가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체크하면서 소리도 내세요. 가스 잠궜다, 전기 껐다, 문 잠갔다 이렇게요. 소리와 함께하면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체크 항목은 절대 3가지를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확인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은 내 출구 카드에 무엇을 넣으시겠어요? 가장 자주 불안한 항목 3가지만 골라보세요. 말이 자꾸 막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예요. 평소에 술술 나오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요. 그 사람, 그거, 저기 이런 대명사를 자꾸 쓰게 됩니다. 대화 중에 입에서 단어가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죠. 해외 공공기관 자료에서는 언어 유창성 저하가 인지 저하 초기 신호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요. 72세 이서진님은 오랜 친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이라고만 말하게 되었죠. 가족 모임에서도 손자 이름 대신 애라고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자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서진님은 더 위축되셨어요. 말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파, 카, 라를 각각 10회씩 발음해 보세요. 입 근육과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영역이 자극됩니다. 그리고 아침 뉴스 제목 하나를 소리내어 다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뉴스 진행자가 말한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천히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속도로 정확하게 하세요. 오늘 파, 카, 라를 몇 세트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1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세트, 3세트로 늘리면 돼요. 길 감각이 순간 끊기는 경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수십 년을 다녔던 익숙한 골목에서도 갑자기 방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였지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집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불안하죠. 영국 대학의 관찰 연구를 보면 공간 처리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찾기 오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65세 최은호님은 자주 가던 대형마트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30분 넘게 헤맸습니다. 주차한 곳도 기억나지 않아서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출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마트 가기가 무서워지고 혼자 나가는 게 불안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동선 기준점을 딱 3곳만 정해두세요. 입구 편의점, 중앙 화장실, 출구 계단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면서 휴대폰으로 주차 위치 사진을 찍어두세요. 주차구역 번호판을 크게 찍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기준점을 떠올리며 재시도하면 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더 헷갈려요. 내 동네에서 기준점 3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산과 판단이 갑자기 둔해지는 것도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헷갈리고요. TV 리모컨 조작이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국내 공공 데이터를 보면 숫자 처리 능력이 저하되면서 초기 인지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70세 정민호님은 장을 보고 계산할 때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장보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죠. 결국 마트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한 번 간단한 암산 게임을 해보세요. 10 더하기 7, 17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소리내서 계산하는 거예요. 처음엔 쉬운 숫자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리모컨은 자주 쓰는 버튼 3개만 즐겨 쓰기로 묶어두세요. 전원, 채널, 볼륨 이렇게 딱 3개만 쓰는 겁니다. 복잡한 앱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폴더 깊숙이 숨겨두세요. 자주 쓰는 것만 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오늘 줄일 버튼 3가지는 무엇일까요? 휴대폰 화면 정리부터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무기력과 기분 저하가 잦아진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머물게 되죠. 전에는 즐겁던 모임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해외 코호트 연구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깊어질수록 인지 저하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연관성이 명확히 제시되었어요. 67세 한지연님은 매주 나가던 모임을 자꾸 취소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웠대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쩌나, 같은 말을 반복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길고 우울한 생각만 커졌습니다. 가족들이 나가자고 해도 귀찮다며 거부했어요. 이럴 때는 작은 연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하루에 통화 한 통, 햇빛 10분, 거울 보며 미소 짓기 30초를 일정에 넣어보세요. 통화는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안부 한마디면 충분해요. 햇빛은 창문 열고 베란다에서 쬐어도 좋아요. 미소는 억지로라도 지어보세요. 표정이 기분을 바꿔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한 줄이라도 공유하세요. 오늘 뭐 했어? 날씨 좋더라. 이런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연결감이 살아납니다. 오늘 누구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겠어요? 지금까지가 신호였다면 다음은 회복 루틴입니다. 이제 실천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움직이는 파, 카, 라 발음 루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입과 혀를 쓰면 전두 영역 자극이 정말 큽니다. 뇌와 입은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혀를 정확하게 움직이면 뇌연류가 바로 반응해요. 입 모양을 크게 만들고 파를 10회 천천히 발음하세요. 그 다음 카를 10회, 라를 10회 발음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카라를 연속으로 10회 빠르게 해보세요. 이게 1세트고요. 하루에 2세트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지러우면 즉시 속도를 낮추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 돼요.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1세트 가능하실까요? 거울 보면서 하면 입 모양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입이 제대로 벌어지는지 혀가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보면서 하세요. 혀 끝 집중 운동도 효과가 큽니다. 볼 밀기와 숫자 그리기가 미세 조절 능력을 키워줘요. 혀로 왼쪽 볼을 안쪽에서 세게 밀어보세요. 볼이 바깥으로 불룩 나오도록 밀어야 해요. 10회 밀고 나면 오른쪽 볼도 10회 밀어줍니다. 그 다음 입을 다문 채로 입안에서 혀로 숫자 8을 그려보세요. 위쪽 원을 그리고 아래쪽 원을 그리면서 교차점도 지나가야 합니다. 천천히 5회 정도 그리면 됩니다. 턱에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혀만 부드럽게 움직여야 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면 금방 피곤해져요. 오늘 어느 시간에 이 운동을 넣으시겠어요? 점심 먹고 양치 후에 1분만 해도 좋습니다. 손가락 교차와 손바닥 손등치기는 정말 강력한 자극이에요. 손은 밖으로 나온 두뇌라 불릴 만큼 자극 범위가 넓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뇌의 넓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엄지와 검지를 맞대세요. 톡소리가 나도록 맞대는 거예요. 다시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순서대로 맞대 보세요. 이렇게 왕복으로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탁 치고 손등을 탁 치는 걸 교차로 20회 해보세요. 손바닥 탁, 손등 탁, 손바닥 탁, 손등 탁 리듬감 있게 하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리듬으로 하면 집중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TV 보기 전에 1분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광고 시간에 하면 딱 좋아요. 빠르게 걷기 미니 세션도 뇌혈류를 깨우는데 정말 좋아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보폭이 핵심입니다. 너무 느리면 자극이 약하고요. 너무 빠르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준비 운동으로 1분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본 운동으로 3분 빠르게 걸어야 하는데요. 이때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정리 운동으로 1분 느리게 걸으면서 호흡을 정리하면 딱 좋습니다. 어지러우면 즉시 속도를 낮추시고 평지 위주로 시작하세요. 계단이나 언덕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도전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칠 수 있어요. 오늘 몇 걸음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처음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거리를 늘리면 돼요. 목옆과 두피 순환 마사지는 혈류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귀 뒤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거예요. 손가락 3개를 모아서 귀 뒤쪽에 대세요. 그리고 목 옆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10회 해보세요. 피부가 당기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어깨 윗부분,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을 엄지로 지그시 5회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기를 1분간 해주세요. 머리 전체를 골고루 두드려야 해요. 강하게 누르지 말고 기분 좋은 압력만 유지하세요. 아프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1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월로 머리 말리기 전에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쉬워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합니다. 한 발로 서는 균형 훈련은 판단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깨웁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뇌가 온몸의 감각을 통합해야 하거든요. 발바닥 감각, 시각 정보, 뇌의 균형 감각을 모두 써야 합니다. 왼발로 10초 서보세요. 오른발은 바닥에서 살짝 떼는 정도면 돼요.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발로 10초 서보세요. 이게 1세트고 하루에 3세트만 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20초로 시간을 늘려보세요. 반드시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서 하셔야 해요. 넘어지면 위험하니까요. 손을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벽이나 의자를 두세요. 양치하는 시간에 얹어서 해보시겠어요? 이 닦으면서 한 발로 서면 시간도 아끼고 습관도 쉽게 붙습니다. 거울 보면서 하면 균형 잡기도 더 쉬워요. 마지막으로 소량 다빈도 일정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길게 한번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뇌는 긴 자극 한 번보다 짧은 자극 여러 번에 더 잘 반응합니다. 30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3분을 10번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아침에 입과 혀 운동 1분, 점심에 손 운동 1분, 저녁에 균형 운동 1분을 기본으로 고정해 보세요. 새로운 항목을 한꺼번에 추가하지 마세요. 한 주에 하나씩만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오래 못 가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내 휴대폰 알림 시간을 언제로 잡으실 건가요? 아침 7시, 점심 12시 30분, 저녁 8시 이렇게 3개만 설정해 두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틀을 잡았으니 마무리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로 가는 전조신호 6가지와 뇌를 깨우는 생활 루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어요. 뭔가를 많이 해야 효과가 난다는 생각이었죠. 한 번에 30분씩 1시간씩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적게 자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30분을 한 번 하는 것보다 3분을 10번 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뇌는 반복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기억이 더 흐려지고요. 실행력이 느려지면서 일상 실수가 잦아집니다. 약속을 잊고 물건을 두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늘어나죠. 사회적 고립까지 겹치면 우울감도 함께 깊어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더 빠르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 내기와 손 자극만으로도 집중력이 살아나고요. 회상 능력도 되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3개월 만에 달라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길찾기 불안도 줄고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3분 습관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제 제안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파, 카, 라를 각각 10회씩 발음하세요. 그리고 양치하면서 한 발로 10초씩 서보세요. 딱 이 두 가지만 묶어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아침 루틴에 넣으면 잊지 않고 매일 할 수 있어요. 세수는 매일 하잖아요. 양치도 매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얹어서 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저는 30년간 인지 저하와 생활 두뇌 훈련을 연구해온 박사 박선우입니다. 앞으로도 연구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생활 두뇌 훈련만 전해드릴게요. 광고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것, 해외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만 가지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아침에 뇌를 깨우는 식단 구성과 수분 섭취 리듬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뇌혈류가 살아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물은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만 마시는데요. 이게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3분을 선택하시겠어요? 파카라 발음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손가락 교차부터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의 첫 루틴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알려주세요.